이런 것들도 풀다 보면 이렇게 요령이 생깁니다. 보통 이양한다, 뭐한다,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큰 것에서 작은 것 뺀다. 그러니 결국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은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자, 여기 1번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방정식 사실은 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요거 요쪽으로 넘기고 요거 요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쉬워져요. 또 여기까지 세우지 않고 나중에는요, 시험 볼 때는 그냥 요대로 놔두고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냐면 Q 끼리, 그 다음에 숫자 끼리 이렇게 짝지어서 계산을 하고 그냥 이퀄로 놔버리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풀다 보면 이렇게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큰 것에서 작은 것 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튼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늘 작으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 플러스 1 Q는 40 빼기 20 이렇게 암산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식을. 사실 이제 옮기고 보통 이양한다, 뭐한다,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자, 여튼 큰 것에서 작은 것 뺀다. 그러니 결국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은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하면 3분의 3 플러스 3분의 2Q 이렇게 되죠. 그러면 3분의 얼마가 돼요? 3분의 3에 3분의 2니까 3분의 5Q는 40에서는 작은 거 20 빼니까 20. 자, Q는 어떻게 돼요? Q는 20 나누기 3분의 5인데 나누기 3분의 5는 곱하기 5분의 3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요 5하고 20하고 4로 약분되고 4, 3, 12 해서 12가 나오네. 12. 그래서 Q는 첫 번째 Q는 요 Q라인에 12를 쓰면 좋죠.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자, 그러면 Q가 12가 나왔으면 이 1번 짝에서 요 Q에다 1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0 아닙니까? 그러면 P는 얼마겠어요? 2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8. 자, 두 번째 식은요.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러면 3분의 5 Q는 자, 뭐예요? 큰 것에서 작은 것 빼니까 40에서 10 빼니까 어떻게 돼요? 30. 자, Q는 30 나누기 넘어가면 나누기 3분의 5니까 곱하기 5분의 3. 이런 건 이미 알고 계시죠? 5, 6으로 약분되고 6, 3, 18 이렇게 되네. 18. Q가 18이죠. 18. 감이 좀 18. 자, Q가 18이면 또 여기 첫 번째 여기다 대입을 해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40. 그러면 얼마가 돼요? 22 이렇게 되네. 이렇게 짝을 딱 지어 놓으니까 자, 답은 여러분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안 보이네. 1번. 아파트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로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였다. 여러분, 이거는 요 숫자 답 구하기 전에 기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공급량의 증가. 여러분이 보기에 공급 곡선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면은 요거는 수요 곡선이에요. 왼손으로 이렇게 들면은 공급 곡선이에요. 수요 공급.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격이 내려가야 양이 늘어나는 수요 곡선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공급 곡선이에요. 여러분 기준으로.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 기준으로 이게 지금 P고 이쪽이 P고 이쪽이 양이라면 여러분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양이
자, 보면은 여기 지금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변화로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게 이제 증가하는 거, 공급량이 증가하려면 좌측이 아니라 좌상향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요, 지금 P는 3분의 2 QS 플러스 20. 이게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 이 앞에 이 3분의 2 QS 똑같잖아요. 플러스 20이었던 게 플러스 10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양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공급, 여기 증가에 따라, 이러니 증가라는 말은 이미 틀리지 않겠어요. 자, 저쪽은 이제 풀었으니까 조금 잘 보이게. 자, 요 증가가 이미 틀렸죠. 증가가 아닌 거지. 왜 그래요? 20에서 10이니까 감소죠, 감소.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계산 문제는 좀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니라는 거고, 굳이 그래프까지 복잡하게 그릴 필요 없는 사항이었다. 또 기존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 네, 기존 아파트니까 요 1번 변하기 전이잖아요. 그 균형 가격은 요 P 라인에 있죠. 얼마예요? 28. 요것도 틀렸네. 네, 증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급 함수 변화 이후의 아파트 시장 균형량 변화 이후죠. 이후 균형량은 12가 아니라 18이네. 네.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 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 가격. 예, 기존 균형 가격. 그건 6만 원만큼 하락했다. 6만 원만큼 하락했다. 자, 28에서 22로 바뀌었죠. 6만 원만큼 하락. 6만 원만큼 하락. 맞네. 그럼 4번이 맞겠네요. 진짜 4번이 맞은지 5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공급함수 변화로 인한 아파트 시장 균형량. 균형량은 지금 Q죠. Q라인이죠. 12에서 18로 6만큼 증가. 8만큼이 틀렸네. 6만큼 증가네. 6만큼.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주 적극적으로 마음을 잡고 평소에 이렇게 풀어온 학습자들은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너무 반가워해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오답을 낼 확률이 일반 지문에서 정답 문항 찾는 것보다 훨씬 정답 문항 찾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정확해진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자주 나오는데요. 자, 공급 함수가 변하든 수요 함수가 변해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변한 것 두 개가 있으면 각각 이렇게 둘로 짝을 지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짝의 방정식을 풀어요. 그러면 PQ가 나와요. 또는 QP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짝 풀어요. P 나오고 Q 나와요. 그 변화량 같은 거,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 양은 얼마인지, 가격은 어떤지, Q는 어떤지, 이런 거 묻는 거거든요. 그 외에 아까 약간 1번 같은 경우 풀기 전부터 틀린 문장이라는 건 그 공급 함수 변화 20에서 10으로 갔는데 증가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답은 쉽게 의외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였다. 오늘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 일단은 풀고, 제가 좀 토픽을 좀 바꿔서, 여러분, 제가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풀다 보니까 조금 소홀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 또는 학원을 다닌다거나 또 어떤 교재만 보더라도 무슨 암기 코드 이런 거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이건 워낙에 암기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해오세요, 저렇게 해오세요. 학원 강사마다 또 암기법이 다 다르잖아요. 단순하게는 그냥 머리 글자 따는 방식도 있고, 또 어떤 스토리를 만들겠다고 만드는데 원래 애워야 될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생뚱맞은 내용으로 또 애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게 따로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 풀면서 간간히 이제 혈파고식 암비법이라는 걸 좀 언젠가 기회가 되는 만큼 그때그때 좀 알려드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가지 이 혈파고식 암기법이라는 게 뭘까? 혈코치는 도대체 애워야 할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애워냈을까? 어떻게 애워냈길래 암기는 소홀히 여기고 저렇게 계산에만 집중하라 할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의문을 다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혈꼬치처럼 계산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어떤 팁 비슷한 게 있는 암기 팁의 한 예시인데 전형적인 예시인데 혈코치만의 팁인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드릴 거예요. 그 자료는 오픈 채팅방에 우리 혈 PD께서 올려놓았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혈 PD가 여러분이 좀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번 그 비밀번호는 조금 있다. 제 설명 듣고 난 다음에 알려드린다고 그 타이밍을 좀 알려준다고 하네요. 그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그 자료 화면을 띄우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들으시고 자료는 그때 가서 취하시고 그 자료를 열 수 있는 비번까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잊을까 싶어서 여러분 요 화면 보이십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클래스 101이라는 플랫폼, 학습 플랫폼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여기 보면 요 두 번째 요 공인중개사 누구나 합격 제가 좀 저러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컨텐츠 하나를 올렸고요. 여기에는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그 늘 혈파고에서 혈코치가 강조하는 내용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하는, 왜냐하면 클래스 101이 원래 플랫폼이 그런 거랍니다. 기본 과정, 기초 과정. 그래서 그 101이라는 그 이름을 쓰고 있답니다. 그 외국 그 대학 강의 같은 경우 가장 기본 강의 코스가 101, 101번 을 취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클래스 101이 아마 그런 뜻인가 봐요. 기초, 기본.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을 담아서 어떤 태도와 어떤 전략과 이 가장 그 두 개 핵심이 된 두 개 규칙이 암기와 이해인데 이 둘의 관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실제로 어떤 스킬을 구사해야 학습에 도움이 될 건지 이런 등등을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듣게 되면은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 될까? 아니 보려고 해도 나는 볼 수는 있을까? 취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쌓여 있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면 요거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 해서 좀 들어볼 기회가 있고요. 바로 뭐 구독이니 뭐 구매니 뭐 이런 좀 부담스러운 선택 이전에 또 조만간 이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라이브 무료 특강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전체 보기로 한번 봐야 되나?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비장의 한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튼 요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거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함께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 따고 중개사무소 사무소 차려야만 필요한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좀 그런 얘기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소유 중에 가장 비싼 물건 사고 파는 게 부동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고 파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거를 남에게 맡길 때도 좀 알고 맡기는 게 좋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오히려 요즘은 또 젊은 분들이 도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그 노후 준비를 빠르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직장 생활 그만두고 나이 먹어서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능력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직업, 영위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죠.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 바로 이제 경매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 경매라고 하는 것이 뭐 드라마에 나오는 험악한 모습 때문에 편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당장 내 집을 싸게 마련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경매를 통해서 아무 문제 없는 튼튼한 멀쩡한 자동차를 또 자기 것으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경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실력이 쌓이면 주변에 그 집을 구하고 싶다,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 아주 그 시세보다 싸게 안내할 수도 있고 그런 직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배워두면 좋다. 또 이 공인중개사라는 게 그 안에 민법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온갖 법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거래, 중개와 관련된 모든 법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법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이 민법 배워서 나쁠 거 없잖아요. 사기 안 당하죠. 그 다음에 공법 같은 거 배워놓으면은 어느 집을 사야 될지, 또 산다면 어느 지역에 사야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또 어느 지역은 사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으로서 공인중개사에게만 필요한 공부가 아니다. 그 점을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도 이거는 여러모로 설령 뭐 조금만 시간 길게 투자하면 붙기야 붙겠지만, 설령 붙지 못한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에겐 여지없이 도움이 된다. 요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게 좋다. 시작을 하되 제대로 된 방법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못해, 그런 분들도 제대로 된 방법만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이 공부다. 이렇게 안내하고 공감하고 그래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그러나 제 딴에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여러분이 좀 많이 그리고 여러분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여러분 특히 댓글 통해서 좀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최적화되고 특화된 맞춤형 답변을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